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의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2년 쓴 스마트폰도 점점 고장나고 느려지기 시작하는데 인간의 몸이라고 멀쩡할 수가 없죠. 오늘은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전거 타기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6가지 좋은 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는 다이어트 효과가 뛰어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이어트 해야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단순 체중 감소의 목적보다는 멋지고 이쁜 몸매를 꿈꾸며 다짐하셨을 겁니다. 그런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 굶는 것이 아닌 운동을 통한 다이어트를 해야지만 가능한데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꾸준히 하면서 성공하셨겠지만 보통 분들은 도중에 많이들 포기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게 된다면 다이어트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전거는 타 운동 대비 높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소모하는 칼로리가 많을수록 감소하게 되는데요. 자전거는 타 운동 대비 오랜 시간 운동할 수 있고 소모하는 칼로리량도 엄청납니다.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면 개인 차이에 따라 비교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마라톤 선수는 풀코스 완주 시 약 2,500칼로리를 소모하며 사이클 선수는 150km 완주 시 약 5,000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이런 높은 칼로리 소모량 덕분에 자전거는 다이어트에 너무나 좋은 운동입니다. 또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이어트는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자전거 타기 운동이 다이어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운동입니다. 두 번째, 자전거는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안정적인 운동입니다.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열정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부상을 당하는 경우인데요. 이때 많이 부상당하는 부위가 바로 무릎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뼈와 근력, 갑자기 늘어난 체중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관절 부상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게 되는데요. 자전거는 이런 분들이 시작하기에 최고의 운동입니다. 몇몇 분들은 자전거 타기 운동 또한 무릎에 안 좋은 운동이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자전거는 자신의 체중이 자전거에 대부분 실리기 때문에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좋은 운동입니다. 물론 자전거가 본인의 몸에 맞게 피팅되어 있어야 합니다. 6시 방향으로 페달을 위치했을 때 다리가 15도 정도 꺾이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의사들이 재활훈련으로 자전거 타기를 추천하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타면 무릎 관절 주변에 근육이 생기게 되는데 이 근육들이 무릎 관절을 잡아주니까 연골의 부담도 줄어들고 통증도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자전거는 전신 운동으로 몸의 밸런스를 좋게 합니다. 많이들 치시는 골프나 테니스 같은 운동은 한쪽 방향으로 하는 운동이지만 자전거는 대칭 운동으로 척추 측만증과 같은 틀어진 몸을 바로잡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두 발로 페달링을 하니까 자전거는 하체 운동만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전거는 전신 운동입니다. 물론 끊임없이 페달링을 하기 때문에 허벅지 근력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페달링을 하기 위해서 상체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코어 근육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핸들을 조종하고 버티면서 팔 근육도 사용하게 되죠. 페달링이 익숙해지셔서 다리 뒤쪽 근육으로 당기는 힘까지 사용하게 되면 엉덩이 근육과 햄스트링 근육도 사용하게 되면서 다리의 뒤쪽 부분도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됩니다. 게다가 특히 언덕을 올라갈 때는 팔, 어깨, 허리 근육까지 다 쓰기도 합니다. 노화된 전신의 근육을 골고루 단련시켜서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어서 관절염이나 심장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네 번째, 자전거를 타면 평형 감각을 길러줍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화장실에서 넘어지거나 낙상하셔서 몸져 누웠다는 얘기를 종종 들으실 텐데요. 이는 나이가 들면서 균형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머리를 감다가 넘어지셔서 입원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사건을 계기로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다른 합병증까지 오시게 되더라고요. 이렇듯 노인분들에게는 평형 감각이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자전거는 바퀴를 굴려서 앞으로 나가면서 핸들 운전을 통해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대쪽에서 다가오는 자전거도 피해야 하며 때로는 물퉁물퉁한 길도 지나가면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간혹 자전거 사고로 인해 부상을 크게 입으시는 분들을 보고 자전거는 위험한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리하지 않는 속도로 방어운전하면서 안전 라이딩 하시면 충분히 사고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지레 겁을 먹고 도전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번째, 자전거를 타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우울감이 사라집니다. 젊은 시절에 그 많던 취미생활은 다 포기하고 각종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서 우울감에 빠져 계신 분들은 자전거를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좋은 운동이기도 하지만 좋은 여행을 선물해주기도 하는데요. 차를 타면 빠르게 스쳐 지나가서 놓치게 되는 멋진 풍경들을 자전거를 타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곳이 있다면 잠시 쉬어가면서 그 장소를 즐길 수도 있고요. 걷게 되면 더 자세히 느끼고 즐길 수 있겠으나 자전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풍경들을 즐기지는 못하죠. 자전거는 도보와 자동차의 장점을 두루 가지고 있는 훌륭한 여행수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딩 목적지를 적당한 거리의 맛집으로 한 군데 정해두고 자전거를 타고 맛집 여행을 떠납니다.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나중에 저는 접이식 자전거를 가지고 기차 여행을 떠나서 전국을 즐겨볼 생각입니다. 이렇듯 자전거는 재미있게 탈 수 있게 계획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작심삼일로 끝내지 않고 다이어트를 이어가기에도 너무 좋은 운동입니다. 6번째 장점, 자전거는 내 수준에 맞게 나의 페이스대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구매할 때 기어가 있는 자전거를 사면 변속기를 이용해서 본인의 체력 및 힘에 맞게 설정해서 자전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이 할 사람을 구하지 않아도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혼자 하기가 지루하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그룹 라이딩을 한다면 그게 또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존재하긴 하는데요. 비가 오면 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땐 실내 자전거를 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또 자전거는 오랜 시간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 시간을 내지 않으면 하기 힘든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이럴 때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해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한강변을 달려 출근을 하면 하루가 가볍고 활기차게 됩니다. 간혹 샤워 시설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때는 무버타올이라는 수건으로 닦아보세요. 땀 냄새는 제거되고 샤워한 것과 유사한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이 될수록 자전거를 타야 하는 이유 6가지와 단점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도 건강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